안녕하세요. 코스피가 드디어 2300을 넘어서 2350까지 왔네요. 올해 3월에 1400 간당간당할 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2월에 2240쯤 갔으니까 전고점도 넘은 지수죠. 그리고 지금 수소, 바이오, 백신 뭐 이런 테마부터 2차전지, 언택트, 반도체 같은 주도주까지 아주 개별 종목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100% 오른 종목들은 널렸어요. 다들 포트폴리오에 100%, 200%짜리 종목 한두 개는 다 갖고 계시죠, 지금? 자산 전체로 평가했을 때 2020년 연수익률이 한 50에서 100%에 수익금으로 치면 최소 1, 2억 정도는 다들 찍고 계신 거죠. 유동성 장세 대기 자금이 50조라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어디 가서 주식한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떠신가요? 다들 그렇게 벌고 계신가요? 요즘 장이 너무 좋으니까 너도 나도 들떠서 조만간 다들 부자 될 것 같은 기분인가 봐요. 본인을 포함해서 직접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다수가 진짜로 큰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실제로 이뤘나요? 사람들이 되게 빨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아는 분께서 잠깐 저를 불러서 차를 같이 마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께서 대뜸 그러더라고요. 저같이 기업을 분석해서 숫자를 보고 사업을 보고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번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스토리와 꿈에 가치를 쳐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해야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가슴이 정말 턱하고 막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짧게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최근에 또 느낀 것이 있는데 가치 투자가 지금 안 통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치 투자가 안 통한다기보다는 가치 투자자를 자처하는 사람 중에 조금 투자 전략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 성공하기가 어려운 메커니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본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무슨 고수라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아주 상식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에 대해서도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자, 먼저 지금 시장을 좀 보면 지금 시장은 너무 좋죠. 저도 너무 좋습니다. 3월의 악몽은 이미 한 10년 전일 같이 느껴지죠. 제 계좌도 매년 제가 목표한 수익률과 수익금이 있는데 그 수준을 이미 좀 넘어서고 있어요. 수익금이 중요하죠.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수익금이 정말 중요해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여기서 투자자들의 상태를 보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오래 하면서 살아남으신 분들과 최근 참여한 사람의 심리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가장 큰 차이는 그 근본에 대한 믿음 같아요. 투자를 오래 하면서 시드도 계속 커지고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수익금을 누적시키면서 본인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투자자들은 확실히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 기업을 괜찮은 가격에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자기도. 이거 굉장히 뻔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확신을 바탕으로 기업을 고르고 진입 가격을 산정을 해야 의미 있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규모를 투입을 해서 의미 있는 수익을 보는 기간까지 같이 동행할 수 있거든요. 그 기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요. 근데 최근에 불타오르는 테마장부터 경험을 하고 투자는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굉장히 진부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업의 사업과 해자, 이익, 뭐 미래와의 링크 같은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는 현재 테마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을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미약품 오를 때 한미글로벌이 같이 오르고 신풍제약 뜨니까 신풍제지가 같이 뜨겠죠. 기업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 확신이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저게 있어야 큰 돈을 넣어서 의미 있는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이야기해보면 다 안다고는 합니다. 자기도 저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본인 자산 구조에 선순환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안돼요. 근데 당장은 시간이 없대요. 테마가 붙은 종목들이 눈앞에서 막 오르는데 기업을 공부하고 철학을 세우고 산업을 파악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투자해서 큰 돈 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걷겠다고 하면서 나온 기사를 보면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개미가 전체 투자자의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5천이라는 수익금 자체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도 저 금액 이상 버는 개미가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테마 장세가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특별한 시기라서 저 수치가 올해 10%가 되고 내년에 30%가 되고 이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들 누가 얼마 벌었다 카드라 하면서 아직 안 늦었다. 폭락 김새가 나오기 전에 탈출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딱 뭐 100%만 먹고 나오자. 라는 꿈에 부풀어서 테마에 덤비죠. 제가 지금 뇌피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실제로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들 굉장히 지금 너무 급해요. 빨리 수익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렇게 돈 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국에 가위바위보 대회를 열면 가위바위보 챔피언이 뭐 한두 명, 한 명은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전국적으로 큰 부를 쌓을 수 있느냐,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저런 투자로 5억, 10억을 넣어서 몇 배 먹는 승부를 단 한 번에 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률 높은 선순환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급해져서 원칙을 허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조정이 오든 뭐가 되든 간에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기업과 그 기업의 실적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거든요. 원칙을 허물면 안 되긴 하는데 그 원칙을 실행할 때 메커니즘이 약간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고수라서 뭐 종목 고르는 거 보고 넌 그런 종목을 고르면 안 돼 라는 지적질을 하려는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약간 그 애매하게 구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트폴리오 운용이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인데 이건 어디 책에도 잘 안 나오고요. 거의 경험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적절히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면서 보유 섹터가 오버밸류로 뜨면 비중을 줄이고 더 매력적인 곳으로 자금을 옮기고 뭐 일부는 현금 보유를 하고 현금 비중을 가져가고 너무 편중되지 않게 관리를 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인데 생각보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주 최고수도 아닌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대놓고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 2015년쯤에 배당주가 유행을 크게 했었죠. 배당주는 유행을 타긴 했지만 배당이라는 컨셉 자체는 지금도 굉장히 훌륭해요. 배당이 주는 그 자체적인 신호도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포트의 일부분은 배당을 고려해서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지속 가능한 산업에 5% 이상 배당 주는 종목들도 널렸으니까요. 근데 그런 종목으로 포트의 일부를 구성하는 거랑 그런 종목이 좋아 보인다고 주워 담다 보니까 그런 배당주로 포트의 70%에서 80%를 구성해버리는 것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종목 선정 자체는 비슷하게 하는 실력이 있더라도 포트 구성과 실행이 다르면 아웃풋과 운영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대하는 수익이랑 그 수익을 보는 시기도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 산업과 컨셉에 적절히 분산돼서 10개 종목을 보유한 포트랑 배당주에만 몰빵된 포트랑은 당연히 아웃풋과 그 양상이 달라요. 후자의 포트를 선택한 경우엔 상당 시간 소외돼도 각오를 해야겠죠. 근데 의외로 이러한 각오 없이 그냥 저 전략이 좋아 보여서 이거저거 사다 보니까 포트를 저 배당주에 몰빵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데서 핀트가 안 맞으면 지금 장에서 고통이 굉장히 심할 수 있겠죠. 나는 이게 좋아 보여서 이렇게 포트를 왕창 구성해 놨는데 시장도 못 따라가고 그러면 철학 자체도 흔들릴 수 있어요. 혹은 다른 예로 자산주 투자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산주 투자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서 가능성을 보고 포트 일부를 구성하는 것과 나쁘지 않다고 포트에 자산주를 몰빵치는 것이랑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투자 카테고리, 종목 스타일, 특정 섹터 등에 몰빵하는 것도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거는 종목 선정의 문제가 아니고 포트 운용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구성과 운용에 있어서 정말 확고한 의지로 몰빵을 한 것이 아니고 애매하게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포트를 보유했다면 확실히 운용 전략과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시청자 절반이 40대 이하더라고요. 그러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당연히 많이들 아시겠죠? 40대 이상은 스타크래프트를 생각을 해볼게요. 보면 게이머가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냥 재능이 뛰어나서 피지컬이라고 하죠. 순발력, 동체 시력, 손빠르기, 컨트롤 등이 그냥 저세상 수준인 게이머가 있어요. 주식 투자자로 보면 그냥 원래 투자를 잘하는 부류입니다.
인사이트가 있다고 표현을 하죠. 산업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빠르고 연결도 빠르고요. 종목 분석도 굉장히 잘하고. 근데 또 다른 게이머 부류는 그런 능력은 좀 떨어져도 운용을 잘하는 부류예요. 리그 오브 레전드로 말하면 싸움질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스노우볼을 잘 굴리는 게이머라고 할 수 있겠죠. 조그만한 이득을 계속 누적하면서 차이를 조금씩 벌려나가는 부류예요. 스타로 말하면 맵을 잘 보면서 물량을 쥐어짜고 전략을 탁월하게 잘 쓰는 부류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투자로 대입해 본다면 부족한 인사이트를 포트 운용으로 메이크업하는 부류입니다. 프로게이머나 프로 스포츠 선수는 이런 특정 부분에 장점이 있어도 상대방을 이겨야 빛을 보잖아요. 근데 투자는 정말 인간적입니다. 상대를 이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스템으로, 운영으로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순환을 만들고 확률을 높이면 시드가 계속 커지고 스노볼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원칙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실행은 경험치를 쌓게 해주기 때문에 점점 그 판단의 질과 스노볼의 크기가 나아질 수 있어요. 판단, 지식, 경험, 산업 이해 같은 것들이 누적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나만 잘하면 돼요. 옆 사람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그 수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운영을 잘하면 돼요. 또 하나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 그 특정 숫자에만 집착하는 경우예요. 흔히 가치 투자가 안 통한다고 할 때 이 부분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PER이나 PBR, ROE 같은 과거 숫자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너무 복잡하고 가정치가 많이 섞인 공식을 대입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지만 적정 가치가 산출이 되고 시장은 그렇게 계산으로 움직인다고 믿는 부류죠. 수익은 열심히 하는 것이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열심히만 하는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PER이나 PBR이 낮고 ROE가 높고 뭐 이런 식이면 물론 저평가돼 있을 확률이 있죠. 근데 확률이 있는 것과 실제 사업을 보면서 연결시키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PBR만 하더라도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해자, 기술력, 소비자 지배력 같은 부분은 산정이 안 되잖아요. 숫자는 참고해야 할 사항이지만 맹신할 사항은 아닙니다.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현금 흐름 할인 모형, 무슨 모형 등등 다 좋죠. 좋은데 그거 공식 열심히 계산하고 열심히 엑셀로 옮긴다고 열심히 한 만큼 수익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이 굉장히 좋은 시점에 소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어요. 내 스타일을 이해하고 내가 의도된 전략으로 그 전략에 대한 논리와 믿음을 바탕으로 포트 운용을 했다고 하면 계속 어쨌든 수익과 상관없이 끌고 나갈 수 있겠지만 뭔가 하다 보니 몰빵된 포트를 갖고 있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거나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산업의 이해와 기업 분석을 연결시키는 노력이 아닌 그냥 엑셀 돌리고 계산하고 가치지표 여러 개 엮어서 순위 만들고 리포트 열심히 다운받아서 읽지는 않고 카테고리 열심히 분류해서 저장만 해놓고 이런 것들 열심히 했다면 성과가 미진할 수도 있어요. 다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내가 단순히 1년, 2년이 아니고 막 3년, 4년, 5년, 6년 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과가 미진하고 손실만 보고 있다면 투자 프로세스와 포트폴리오 구성, 운영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종목 발굴이나 분석 이런 거 외적인 부분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MLB, 그 메이저리그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리그 패스도 사서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야구 보고 그랬는데요. 유명한 야구 선수로 알렉스 로드리게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말년에는 뭐 약쟁이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천재이자 노력파거든요. 거의 레전드 야구 선수예요. 얘가 말발도 좋아서 해설도 굉장히 자주 했는데 제가 야구를 봤던 당시에 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만년 유망주 타자가 있었습니다. 힘도 좋고 체격도 좋고 스피드도 있고 수비도 좋고 건강하고 엄청난 노력파인데 타격이 진짜 너무 구렸어요. 1, 2년이 아니고 계속 타격이 구렸는데 로드리게스가 해설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타격 준비 자세와 메커니즘에 너무 필요 없는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서 정작 타격이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우리 투자도 똑같습니다. 근성, 철학, 기업에 대한 믿음, 투자 원칙, 노력 다 갖추고 있어도 방향과 메커니즘이 애매하면 성과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가치 투자와 기업을 분석하는 기본적 투자를 표방한다고 해도 내가 운영하는 포트에 편중은 없는지 너무 안일하게 막 널려놓고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투자에 의미가 있는 진짜 열심히 하는 방향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기업과 산업에 대한 공부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가치를 산정하고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이행하고 이런 것을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면 시장에 그 통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장기간 수익을 누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돼요. 누구랑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테마주 단타에서 한 달 안에 경제적 자유를 못 이루면 앞으로 주식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이 돈 놓고 돈 먹기로 급해서 따라붙으면 종국적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대다수는. 지금 수익이 많이 난다고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 그리고 지금 수익이 잠깐 안 난다고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3월에 그랬던 것처럼 냉정하게 계속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하고 스스로 다짐하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찍기도 했고요. 다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